352페이지라고 되어 있네.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 합니다. 그지? 국가배상 책임 2조의 요건은 지난번에도 썼지만 첫째 공무원이 그지? 공무원일 것.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 직무의 범위 어떤 범위까지냐 그지? 그 다음에 직무 집행의 의미 위법하게 그지? 위법의 의미 그 다음에 손해를 발생시켜야 되겠다 그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이 중에 공무원부터 하자는 거지 그지? 자, 공무원은 있잖아 개념 공무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 그지? 우리 행정법에서 쓰는 공무원 개념은 공무원법상의 개념들을 주로 많이 쓰지 그지? 그걸 우리는 신분법상의 공무원이라 그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뭐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이런 법들이 있거든. 그런 법상의 공무원을 신분법상의 공무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뢰죄가 뭔지 알죠? 수뢰죄가 뭐야? 뇌물을 받으면 지는 죄가 수뢰죄지 그지? 뇌물을 주는 게 수뢰죄, 뇌물을 받는 게 수뢰죄, 뇌물을 주는 거는 뭐라 그래? 정뇌죄라 그래. 정뇌. 어쨌든지 수뢰죄 대상이 되는 자들도 이제 공무원이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형사법상의 공무원이라 그래. 형사법상 공무원. 그 다음에 이 국가배상 같은 손해배상에서의 공무원을 책임법상 공무원이라 그래. 책임법상 공무원, 그지? 개념 범주는 대개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책임법상의 공무원이 제일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이게 뭡니까? 계량화된 그런 측면은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어떤 게 더 넓냐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 물론 얘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그래. 일단 공무원의 개념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을 뭐라고 말한다? 책임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있잖아. 이 공무원은 가해 공무원을 말하는 거야, 그지? 가해 공무원. 손해를 끼친 자니까 손해를 끼친 공무원 그 사람을 말한다는 데는 뭐 이론이 없겠지. 자, 여기서 있잖아. 그러면 행정기관도 공무원인가? 이런 말이야. 행정기관도 공무원이 되느냐? 그지? 행정기관 중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청도 공무원이 되는가? 이런 말이지. 그지? 행정청, 행정기관 이런 개념 우리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나 한상건? 배웠다 그지? 그래요. 행정청이라 하면 그럼 뭘 말해요? 한마디로. 자, 다 생략하고 행정청이라 하면 뭘 말한다? 관서의 장을 말한다 그지? 행정관서의 장을 말한다 그지? 그래서 이 행정청도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정청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내가 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그지? 그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그지? 법규 해석의 오류로 그런 경우에 시장도 말이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도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된다 그지? 물론 시장이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개별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죠? 담당 공무원이 그 집행을 수행했다면, 집행을 담당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가해 공무원이 될 거야. 근데 이 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단서는 뭡니까? 직접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지? 이 시장이 직접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런 말이야. 그지? 자, 행정기관하고 행정청은 있잖아.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입니까? 행정기관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지? 행정기관 중에 제일 좁은 개념이 행정청이고요. 그죠? 행정청인 행정기관도 있고, 그죠? 우리 이런 거 옛날에 배운 거 진짜 조금 하면 있잖아.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런 거 다 기억나나? 그지? 의결기관 뭐 이런 거 기억나나? 그지? 보조기관은 어떤 걸 말해? 시장 말고 부시장, 국장, 과장 이런 자들을 보조기관이라고 말해. 그지? 보좌기관은 행정청을 보좌하는 자들이야. 그지? 그래서 뭐 비서, 뭐 심의관, 뭐 무슨 보좌관, 담당관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지? 의결기관은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이야.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행정기관이 되는 거 봤어. 두 번째는 있잖아.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스스로 국가배상법 2조의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지. 그지?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자, 이거부터 해보자.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에는 어떤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땡땡땡 위원회 같은 거야. 그지? 땡땡땡 위원회. 무슨 위원회 같은 거야. 그지? 위원회라는 이름이 붙지 아니한 합의제 행정기관도 있나?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사원 같은 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지?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말이지. 그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길윤식 될 수 있겠어? 없겠어? 합의제 행정기관은 국가배상법 2조의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겠나?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가 뭔지는 압니까? 그렇지, 함께 의사를 결정했다. 그지? 그러면 예컨대 말이지. 자, 여기서 결정한 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에는 누가 가해 공무원이 됩니까? 감사원장. 그래요. 내가 이걸 가르치는 보람이 없네. 합의제 행정기관 말 그대로 감사원장은 있잖아.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감사원장은 있잖아. 행정청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원장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성경환, 감사원장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지? 아니니까 물어보겠지. 원래 이 장 붙는 거는 다 행정청이거든. 근데 감사원장은 행정청이 아니야. 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지. 공정거래위원장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행정청인 거지. 감사원 이 자체가 행정청인 거지. 그지? 감사원에는 누가 있어요? 감사위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이 있어. 그지? 이 사람들이 의견을 합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좀 특수하단 말이지. 합의제 행정기관이 자체가 행정 공무원이 된다는 말이지. 가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물론 있잖아. 교과서마다 좀 달라. 아까 이것도 있지. 어떤 교과서에서는 행정기관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교과서도 있어요. 다수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야, 나는.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있잖아. 세 번째는 공무수탁 사인인 경우를 보자.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에는 사실은 있잖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이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이, 개인이, 말 그대로 개인이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뭐야?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인 지위. 성호,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인 지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 그지? 뭘 물어보는 거야, 저자가.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주체가 법적 지위야. 공무수탁 사인의 법적 지위는 행정주체입니다. 그지? 그러면 공무수탁 사인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자. 공무수탁 사인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공무수탁 사인의 예. 곽초롱. 초롱 어디 있어? 네. 공무수탁 사인은 어떤 게 있어? 잘 모르겠습니까? 준영이 공무수탁 사인은 뭐가 있어?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자, 집행관은 뭡니까? 개인인 공무수탁 사인이지. 그지? 그래. 그러면 집행관은 행정 주체야.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무수탁 사인이니까. 그런데 보통 행정 주체는 대표적인 행정 주체가 뭐지? 태준이 대표적인 행정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지? 이게 행정 주체야. 그런데 행정 주체라는 것은 사실은 관념적인 존재야, 그지? 국가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체가 있고 주체의 역할을 실제로 하는 자를 우리는 기관이라고 그래, 그지? 이거는 뭐에 비유해서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는 주체다, 그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대표이사라는 기관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비유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개인인 공무수탁 사회는 뭐 어떤 지위를 함께 가진다?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와 행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집니다. 자, 요거 보자. 그럼 요거부터 보자. 그러면 공무수탁 사회 예컨대 집행관이야, 그지? 집행관이 뭔지는 알지? 집행관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있잖아. 개인인 공무수탁 사회는 얘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니까 얘가 자체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된단 말이야. 그치? 예. 근데 법인인 경우는 법인 그 자체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법인의 개별 직원이 공무원이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그래요. 어떤 게 공무원일 것 같아요? 길준식. 네 생각에는. 법인인 경우에는 말이야. 법인 그 자체가 공무원일까 직원일까 말이지. 그지? 예. 요 법인은 공무수탁 사인인데 행정 주체야. 예? 그래서 있잖아. 얘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요. 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얘가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거야. 누구의 입장?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요것도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인 경우에는 또 법인 그 자체가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근데 판례에 따른 설명은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 보면 있잖아. 누구의 판례가 나오는가 하면 LH 판례가 나옵니다. LH 뭡니까? 한국 뭐 토지공사야, 그지? 뭐 이 토지공사가 있잖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대집행을 해요. 대집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판례는 LH는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행정 주체로 봐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 그지?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인 경우에 법인인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수탁 사인으로 갔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우 이런 거 다 봤어.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판례 한번 보자. 내용 표 있는 거 있잖아. 35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으로 인정한 판례 보니까 집행관, 그죠? 집달리, 옛날에 집달리라고 불렸다. 지금은 집행관이라고 불려, 그지? 집달리, 집달관, 집행관 이렇게 발달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카투사, 운전병. 세 번째는 향토예비군. 군무 수행을 위해서 채용된 민간인, 그지? 참 1970년도 있는 판례인 걸로 봐서 한 60년대 말 무장 공비가 많이 횡행할 때 이때 사건인 것 같아. 서울시 산하구청의 청소 차량 운전수, 그지? 사실 요 청소 차량 운전수는 있잖아. 청소 차량 운전수의 법적인 지위는 뭐겠나? 지금은 뭘 같아요? 성호, 지금 뭘 같아? 청소 차량 운전수. 요새도 청소 차량 다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청소 차량 하노, 지금은? 용역 업체에서 합니다,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청소 차량이 청소를 하다가 사람을 치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까?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까? 용역이라는 건 있잖아.
만약에 시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 구 단위로 하겠지. 그러면 성동구하고 있지. 성동구하고 청소업체하고 청소 용역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까? 공법상의 계약일까?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사고 일으켰어. 국가배상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게 좀 어렵지, 그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밌는 건 있잖아. 여러분 시형버스라고 들어봤어요? 시형버스 들어봤어? 정민이 처음 들어봅니까? 정민이 고향이 어디야? 어디? 영천. 촌에 줄 셌네. 서울까지 오고 그냥. 영천이 대구 근처, 그지? 그래요. 뭐 삼사관 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맞아. 영천에는 시형버스가 없구나, 그지? 시골에 가면 있잖아, 시형버스. 시형버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공영버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까운 데는 어디 가면 시형버스를 볼 수 있는가 하면 과천시에 가면 시형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잖아, 시골에 대부분의 시골에는 공영버스가 다 있어요. 그 우리 정문이네 집은 영천에서도 있잖아. 내 생각에 시내에 살고 있나 봐, 그지? 시내는 시형버스를 잘 볼 수 없어요. 시내 말고 있잖아, 그 꼴짜기, 예? 주변 변두리 그런 데는, 이런 데 있잖아, 하루에 버스가 한 번, 두 번 오는 데 있잖아, 그지? 예. 그런 데는 버스 회사가 운행을 하면 수지 타산이 맞겠나 안 맞겠나? 안 맞습니다. 예. 어떨 때 보면은 한 명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지? 자가용처럼. 그건 뭐 손해나지. 그럼 그 돈을 누가 보존해 줘야 되겠어? 시에서 보존해 줍니다, 그지? 예. 성원 집이 어디야? 순천이야. 아, 너무 멀다. 태준이는? 아, 서울이야. 조금 준영이 어디야? 서울이야. 정민이, 민정이는 어디야? 평촌이야, 그지? 그래, 평촌 애매한데 좀 적당한 데가 안 나오네. 우리 지혜는 어디야? 울산. 또 창원. 또 분당도 안 돼. 또 상근이 어디야? 수원. 아, 적당한 데 없구나. 그래. 순천에서 할 수 없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순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버스 있나? 대개 보면 지방에서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지? 공항 버스를, 리무진을 운행하는 데가 있거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순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 그건 있잖아, 순천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손해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운행하는 거야. 시민을 위해서 그냥 운행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냥 보조금을 주는 거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를 이제 시형버스,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이 공영버스들이 있잖아, 시에서 직접 운행할 수도 있고, 시에서 그러니까 버스를 사서 직접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과천 같은 데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골에서는 공영버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 버스가 이렇게, 잘 못 그리겠다, 그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요 앞에 요 머리 부분에 공영버스라고 적혀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예컨대 창원운수 이래 적혀 있단 말이지, 그지? 이건 뭡니까? 이 버스 회사차인데 공영버스로, 그지? 이렇게 임대해서 쓴다, 그런 뜻인 것 같아. 근데 시형버스 운전사, 예를 들어서 시형버스 운전사인데 있잖아, 이 사람이 별정직 공무원이야. 시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 거기 뭡니까? 뭐라카노 그 무슨 정화? 환경미화원, 그지?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몇 급? 7급 공무원이야. 봉급이 많아. 그래서 노무도 많이 하고 시간의 수당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드니까 누구 주는 거야? 외주를 주는 거야.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 일하는 사람은 이 공무원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경제적이야, 안 경제적이야? 시장이라고, 내가 시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라는 건 운영하면 있잖아. 누군가 이윤을 남겨 돈을 먹기 마련인 거지, 그지? 청소 용역 회사가 돈을 먹어야지 운영할 거 아니야, 그지? 거기서 일정한 이윤을 챙겨가고 말이지. 남는 돈으로 봉급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봉급 주고 남는 걸 챙겨가겠지만, 어쨌든지, 그지? 이렇게 한 사람한테 가던 걸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아무래도 좋겠지, 그지? 그래,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효율성의 문제, 책임의 문제, 그지? 예. 제일 큰 건 사실은 책임의 문제 같아요. 일을 떠넘겨 주면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 일정 부분. 예. 식당도 그렇지 않나? 학교 식당에도 봐라. 학교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 그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면 봐봐. 그 단가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외주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 덜 남는다. 덜 뭡니까? 혜택이 돌아가겠지, 학생들한테는. 그지? 근데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나봐라. 학교는 큰일 나지. 근데 외주를 주면은 그냥 외주 업체만 혼나는 거 아니야, 그지? 오히려 학교는 감독하는 입장이 되고, 그지? 여러 가지 이런 뭐 다양한 관계가 있는 거야. 어쨌든지 이 별정 공무원인 뭡니까? 운전직 공무원인 거지, 이 사람이, 그지? 운전직 공무원인 운전사가 공영버스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느냐? 되게 안 되게 다히 되게 안 되게. 아까 있잖아. 그 청소차 운전수는 된다 그랬거든. 시형버스 운전사 있잖아. 얘는 별정 공무원이야, 그지? 예. 별정 공무원이 운전한 경우라고 한정했어, 그지? 예. 그런 경우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요. 맞췄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작용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시형버스를 운행하는 작용은 경제활동이라고 봅니다. 행정법에서는. 경제활동이니까 뭐야, 이거는? 사법적인 작용인 거지, 그지? 근데 나는 사실은 강의는 이렇게 하면서도 내 스스로 납득이 잘 안 돼. 이게 무슨 경제활동이야. 경제활동이라는 말은 뭐야? 수익적인 활동이라는 거거든. 돈 벌려고 한다는 말. 이게 뭔 돈 버는 거야? 시에서 돈 까먹으면서 하는 활동이거든. 근데 판례는 그래. 자, 그 다음에 임시공무원 이런 것도 되고요. 안 되는 거 보자, 그지? 안 되는 거 보니까 의용 소방대원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형버스 운전사 안 된다고 돼 있고요. 영조물 법인의 임직원. 자, 영조물 법인의 임직원은 있잖아. 요 경우하고는 달라.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됩니다, 그지? 공무 수탁 사인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예. 그 다음에 공무 집행에 자진 협력하는 사인. 예를 뭐 이렇게 들었는데 다른 예로는 자원봉사자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자원봉사자가 일률적으로 다 공무원이 아니냐, 또 이건 아니야, 그지? 우리 그 교통정리 하시는 분 있잖아. 주로 어떤 분이 하시노? 교통 할아버지들이 하잖아, 그지? 교통 할아버지 중에서도 있잖아. 공무원으로 인정이 된 교통할아버지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통할아버지가 되었느냐가 중요해. 정말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못 참아서 자기가 하시는 분은 안 돼. 그런 분은 안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제일 이 중에서 있잖아. 논란거리가 많은 게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의용 소방대원입니다. 그지? 의용 소방대원은 행정법 교과서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용 소방대원이 뭐야? 의용 소방대원 몰라, 그지? 의용 소방대원 순천에는 없나? 응? 있지, 그지? 예. 의용 소방이 순천 시내는 없고요. 순천 시골에 있어요. 그것도 읍면 단위에 가면 의용 소방대라는 게 있어요. 의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의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그 뭡니까 6.25 때, 그지?
학도 뭐 의용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의용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말이거든. 의용 소방대도 마찬가지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소방대인 거지, 그지? 그러면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면 순전히 자기 돈으로 운영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지? 의용 소방대 조직만 하고요. 거기에 뭐 차량이나 뭐 불 끄는 시설이나 뭐 이 장치들 있잖아요, 그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불을 끄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의용 소방대원은 말이야, 공무원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공무원으로 봐야 돼, 그지?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판례 아닙니까? 한 40년 전의 판례인데 어쨌든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판례인 거지, 그지? 의용 소방대원은 그 업무를 국가로부터 사실은, 근데 그 의용 소방대원 규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위탁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규정이.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활동 내용을 보면 그지, 직무를 수행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걸로 보여진다는 거지. 거기 35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인, 예를 들어서 경찰의 위탁에 의해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사람 말이지, 그런 운전자,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직무 봅시다. 직무. 자, 직무는 있지. 행정의 범위를 우리는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권력적인 작용, 관리적인 작용, 국고작용,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직무가 이 세 개를 다 포괄하느냐, 아니면 요까지만 말하느냐, 아니면 요거 두 개를 말하느냐, 이런 견해야, 그지? 요거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이야기해. 자,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여러분 MT 안 가나? 안 가나, MT? 아, 안 가는구나, 그지? 요새 애들은 MT도 잘 안 가, 그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자, MT를 간다. 그래서 있잖아, MT를 가는데 친구들끼리 모였어. 여기에 모였어. 우리 때는 어디로 MT를 많이 갔는가 하면 대성리, 강촌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요즘도 내가 가끔 그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차를 타고 대학생들이 기타를 메고 지나가는 걸 보면 아직도 그곳이 MT 장소로 활용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기차역에 친구들이 모였는데 배가 고파서 김밥을 먹었어. 김밥. 김밥 어디서 파는 김밥인가 하면 철도청에 철도 내에 가면 있잖아. 옛날에는 그 홍익회였는데, 홍익회라는 그런 회사에서 판매했었는데 요새는 홍익회 있나? 근데 철도를 사실 잘 몰라.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홍익회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이 철도에 전속이 되어서 있잖아. 이렇게 뭐 음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야. 김밥을 먹었어. 식중독이 일어났어. 그래서 있잖아, 이 중에 한 학생이 법을 잘 알아서, 이야, 이 말이야, 철도는 국가에서 운행하는 건데 말이지, 식중독 이렇게 쓰니까 국가 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지? 국가 배상 청구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뭐 극단적으로 홍익회 안 하고 철도청에서 직접 판매한다, 철도공사에서 직접 판매한다, 그렇게. 철도공사에서 있잖아, 판매하는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럼 국가배상 대상이 되게 안 되게? 버들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왜냐하면 있잖아, 요 판매하는 자, 매매, 그지?
판매하는 거는 뭐에 속해요? 국고작용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국가배상의 대상 안 돼요. 자, 판례와 다수의 입장은 뭡니까? 직무의 범위는 어디를 말해? 요 두 개를 말한다. 그지? 광의설을 택한다. 그지? 그래서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광의설이다. 그지? 국고작용은 뭡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지? 예. 자, 두 번째는 있잖아. 개별 작용 영역별로 개별 작용 영역별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지? 첫째, 입법작용. 입법작용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겠나? 입법작용 국가배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국민을 침해하는 경우야. 그지?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오케이, 돼요. 되긴 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왜 현실성이 없다 그러는가 하면 현실성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국가배상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을 해할 고의, 국민을 해할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그 인정이 되기 안 되잖아요. 인정이. 그지? 고의 또는 과실의 인정이 어렵다. 그지?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법작용은 실제로 국가배상이 안 된다. 만약에 된다면 말이야. 만약에 된다면 이건 국회잖아. 그지? 만약에 된다면 국회는 개별 국회의원이 공무원이겠나? 아니면 국회 그 자체가 공무원이 되겠나? 응? 이런 경우에 있잖아. 국회 자체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 가해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냐? 아니면 개별 의원이 공무원이냐? 그지? 뭐가 되겠어요? 아까 해봐. 이거는 뭡니까? 혼자의 힘으로 뭘 결정하나? 그렇지 않지, 그지? 뭐 다수결로 의결된 대로 하잖아. 그래서 국회 그 자체가 개별 공무원이 되는 거야. 국회 그 자체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사법작용, 그지? 사법작용 보자. 사법작용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재판작용을 말하는 거야. 그지? 재판작용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겠나? 사실 있잖아. 우리가 국가배상의 대상을 국가의 어떤 뭡니까? 역할, 권력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대부분 행정작용, 집행작용이 국가배상이 되지 입법작용이나 사법작용은 잘 안 된다. 그지? 그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얘가 제일 안 돼. 예?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정말로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 나와요? 어? 그렇지. 맞아요. 옛날 유신 때나 뭡니까?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뭐 진실화해규명위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권이 되면서 옛날의 판례를 뒤엎고 국가배상 받게 되거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있잖아. 이 재판의 사법작용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우리 책에도 되어 있지만 있잖아.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있잖아.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받은 경우지. 판사가 형사재판 해가지고 유죄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배상의 대상으로 좀 심한 거지, 사실은. 그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지? 법관의 독립성은 어디에도 나와요? 헌법에도 나오잖아. 그죠? 헌법에 보면 있잖아. 법관은 뭐와 뭐에 따라서만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거 퀴즈에도 잘 나와. 요즘 대학생 퀴즈 안 하나? 대학생 퀴즈 하면 땡과
땡땡인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그지? 그 양심은 인간으로서의 양심이게 판사로서의 양심이게 판사로서의 양심이야. 직업적 양심이라고 그래.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예, 인정할 수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은 있잖아. 책에 보면 나오는데 356페이지 보면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판례는 그 중간에 보면 우리 판례는이라고 나오지. 거기 보면 법관의 재판작용이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 부당한 목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및 명백한 권한 남용 거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라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또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 있을 때 그때 국가배상을 인정하더라는 거지. 그지? 자, 할 거 있잖아. 조금 생각해 볼 문제 하나 더 할게.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 있을 때 재판작용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다는 거지. 자, 요거는 여러분 조금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야. 기판력의 문제야. 기판력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야지, 그죠? 요 기자는 무슨 기자게? 임의 기자야, 임의. 여기는 판결한다 그러는데 판자고, 그지? 예. 임의 기자 어째 쓰노? 뭐 대강 잘 못 쓰겠어. 뭐 대강 이렇게 쓰지. 예. 기판. 예. 임의 판결한 효력 그런 뜻이야, 그지? 임의 판결한 효력. 임의 판결한 효력은 뒤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다시 그것을 뒤엎을 수 없는 거야. 불가쟁력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런 개념을 포함하는 게 기판력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 번 판단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판단할 수 없어. 여기서 한 번 판단됐다는 말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거야. 대법원까지 갔거나 아니면 대법원 전에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으면 그게 종료되잖아, 그지? 그러면 판결을 이미 다 내린 내용에 대해서 국가배상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지? 그러면 법원의 재판작용에 대한 기판력은 뭐를 침해할 수 있어요? 기판력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기판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첫째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 재판 또는 앞에 건 안 쓸게. 재판작용에 대한 요 말은 생략했어, 그지?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기판력을 침해한다. 응? 기판력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은 기판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요? 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1심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똔똔똔 3심 가가지고 있잖아. 3심 가가지고 무죄 판정을 받았어. 1심 때 유죄 판정을 받아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말이야. 요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중한 그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게 됐어. 예컨대 말이지. 그리고 이 판사가 말이지. 어쨌든지 아까 말한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단 말이지. 그지? 그런 경우에는 뒤집어지면 이거는 기판력 침해가 아니야. 그지? 나중에 정상적으로 뒤집어졌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최종심에서도 뭐지? 대법원 판결에서도 뭡니까? 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형 판결을 받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엔 다시 나중에 세월이 바뀌어서 다시 판단해 보니까 다르더라. 그지? 물론 있잖아. 최종심까지 간 거를 다시 뒤집는 방법이 있게 없게? 대부분 판단까지 갖는 거를 다시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심 판정이라는 게 또 있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새로운 뭐가 발견이 돼야 돼, 그거는. 근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지 최종적인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기판력 침해이다. 기판력 침해는 아니다. 기판력 침해는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는 뭔가 하면 기판력의 문제와 손해보상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 아니냐는 거지, 그지?
예. 이거는 그 행위가 위법하다 어쨌든 유죄다 아니다 뭐 그런 판단의 문제고, 이거는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한 행위의 손해배상의 문제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지 이 국가배상하고 기판력은 좀 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지? 예. 근데 요 사이에 절충설이 있어. 침해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 목적이 달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가배상은 위법성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 이거는 기판력이라는 거는 판단에는 뭡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양자 간에 일정한 부분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절충설은 뭡니까? 조화롭게 해석해라, 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그래서 국가배상, 기판력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하는 것은 기판력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기판력의 문제를 잘 살펴서 조화롭게 해석해라 하는 것이 절충설의 입장이야, 그지? 여러분 나중에 소송편을 배우면 있잖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판력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요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뭐 배우거든. 뭡니까 판결의 내용이 취소냐 또 인용이냐에 따라 다르고, 뭐 그다음에 뭡니까 행정청이 그에 대해서 다시 무슨 처분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다투거든. 어쨌든 그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그다음에 준법률 행위 있다, 그죠? 준법률 행위도 국가배상이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지? 예. 준법률 행위하고 법률 행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준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나? 준법률 행위는 있잖아. 기속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만 행위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규정된 대로 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보다는 준법률 행위에서는 국가배상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훨씬. 예. 그런데 그래도 국가배상이 발생하느냐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처분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허위로 뭔가를 해준다거나, 그지? 여기 책에서 뭐 예로 들었어요? 허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지? 인감증명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감증명대장은 공부지, 그지? 공부인 경우에 공부에다가 누가 뭐 이렇게 뭔가를 글을 남기는 거는 뭔가 어색하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성호의 인감증명대장이야. 그런데 성호 집에 돈이 많아. 네? 성호 아들이 자기 인감증명을 갖고 내 재산을 팔지도 몰라. 그지? 그래서 인감증명은 나만 뗄 수 있음. 이런 거 부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지, 그지? 사실행위. 대표적인 사실행위가 뭐야? 행정지도지, 그지?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겠나?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정지도도 쉽지는 않은데 행정쟁송의 경우보다는 국가배상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지. 자, 그 다음에 부작위. 부작위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지? 기속행위의 부작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뭡니까? 뭐 어떤 이론이 여기 등장하노?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이론이 등장한다, 그지?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뭐가 발동됩니까?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발동이 돼.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이론, 재량행위의 부작위죠. 재량행위의 부작위. 이런 것들 쭉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야 돼. 예.
작년에 사법시험인가 이거 나왔어.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이론을 활용한 행정개입 청구권 국가배상편에서 학생들이 절망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이게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 행정개입 청구권 같은데 쓸 게 없거든.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빼놓고는. 자, 그래요. 통치행위 보자. 통치행위는 어떤 게 통치행위고, 통치행위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세라 안 왔어? 안 왔구나. 그래요. 지영이, 네, 그래요. 통치행위는 뭘 통치행위라고 하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지? 예, 뭐 하는 거야, 그래?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 맞췄어, 이제. 50점. 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건 어떤 처분을 받는 거야? 그 뒤에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앞에보다는. 앞에도 물론 중요하지. 행정의 작용이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법심사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그지? 오케이. 예. 통치행위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고도의 정치성, 사법심사의 제한. 그지? 예.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자유재량행위 뭐 이런 거지. 자, 그런데 통치행위와 그러면 국가배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지? 통치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지? 예. 우리 사실은 옛날에 잠깐 이런 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지영이? 통치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유는 어렵지, 그지? 이유는 어려워요. 그래. 이유는 딴 사람한테 물어볼게. 넌 반 이야기 했으니까. 정성민, 정영기, 그래. 이렇게 안 오는 학생들은 학점이 안 나갑니다. 나중에 와서 뭐 행시를 본다는 등 뭐 필요 없어. 최원의 학생, 예, 그래요. 최원의 학생 생각에는 있잖아. 통치행위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설명하면 통치행위라는 거는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이라는 거는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사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설득이 쉽다. 그지? 예.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은 있잖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지? 통치행위는 위법하다 하지 않다를 판단해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위법하다는 걸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지? 위법하다는 걸 판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예. 다만 뭡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유지되도록 사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위법하지 않은지는 판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배상을 위해서 판단해 보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있잖아, 사실은 있잖아, 부정설도 설득력은 있는 게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할까, 적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할까? 뭐 두 가지 다 답은 맞는데 있잖아.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거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있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지? 예. 그래서 위법한 건데도 봐줬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런데
국가배상을 이유로 위법하긴 위법해. 다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좀 사법적인 판단의 입장에서 어폐가 있다. 이게 부정설의 입장이야. 부정설의 기본적인 전제는 통치행위는 원래 위법한 거야. 그런데 그 뭡니까? 순조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법은 개입을 자제하는 거고 말이지.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위법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긍정설의 입장은 통치행위에서의 위법이라는 개념하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이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통치행위에서의 위법은 뭡니까? 이것은 효력의 유무를 주로 따지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 통치행위의 작용 자체가 뭡니까? 적법한 건지, 적법해서 유효한 건지, 아니면 위법해서 무효한 건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주된 관건이고,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개념은 책임을 지우기 위한 위법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뭡니까? 관점이 다른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행위는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입장에서 위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나는 개인적인 입장이야. 사실 손실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 교과서들 보면 있잖아. 요 통치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어. 그런데 국가배상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또 국가보상이 된다는 견해는 손실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많은데 그거하고 내 생각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거야. 나처럼 설명하면 애초에 이것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보고 위법한데 손해가 발생해서 국가배상이 되는 것이고요. 적법한데 발생했으면 뭐 손실보상의 법리를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예. 잘 기억해. 시험에 나올지 몰라. 여러분 주관식 시험 보잖아. 그지? 이제 집행함에 있어. 자, 그 다음 집행의 형태야. 그지? 요까지는 뭡니까? 직무의 범위했어. 그지? 어떤 직무까지 국가배상하느냐. 자, 집행함에 있어. 직무의 집행이야. 그지? 직무의 집행. 직무의 집행에서는 두 가지 기억합니다. 그지? 하나는 뭡니까? 외관설. 외관설이라 그래. 예. 외관설은 뭡니까? 외형이 직무의 외형을 갖추고 있을 것. 그지? 외관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직접 관련성이야. 그지? 직무와의 관련성이야. 직무와의 직접이 아니라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이야. 실질적 관련성. 외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것이 직무 수행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오와야. 이거는 오와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있잖아. 여기서는 표를 한번 보자. 그지? 예. 외형상 직무행위로 본 거 맨 밑에 가 보자. 맨 밑에 참고 표시에 있는 거. 감방에서의 사형. 사형은 뭡니까? 사형. 감방에서 있잖아. 수형자들끼리 개인적으로 벌 주는 걸 말해. 그지? 그것도 벌 주다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지? 사망하거나 했단 말이야. 그지? 이것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단 말이지. 왜? 관리소홀이니까. 그지? 예. 그 다음에 상관의 명령에 의한 이삿짐 운반이 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좀 사실 안 맞아. 요새 판결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옛날엔 됐는데. ROTC 소송 차량을 있잖아. 그 대학 교수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운행했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난 모양이지. 그지? 예. 수사 도중에 고문행위 이런 걸 다 외형적으로 직무행위로 봤다는 거지. 그지? 근데 있잖아.
그 옆에 안 되는 거 보니까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군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외형적으로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장례식장에는 되고 결혼식장에는 안 된다는 조금 그래요. 사격 훈련이 끝난 후에 사격 중 북은 논에서 잉어를 잡으려고 총을 쐈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군기문란 해야 돼. 그 밑에도 더 웃겨요. 군인이 휴식 시간 중에 있잖아. 비둘기 사냥을 하는 게 안 된다고 그래. 사실 그런데 나 이거 있잖아. 왜 안 되는지 판례를 찾아보려고 안 나와. 오래된 판례라서 판례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요 사냥하고 관련된 판례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꽁 사냥한 거 있어. 이 동원 훈련 중에 이 사람이 있잖아. 꽁 사냥했는데 꽁을 맞춘 게 아니라 있잖아. 다른 군인을 맞춘 거지, 주둔 중인.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의 문제. 이게 된다 그랬다. 직무행위라고 봤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비둘기 사냥은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건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사실 좀 애매하다, 그지? 그것만으로는 좀 보기에. 자, 그 다음에 보자. 고의과실. 자, 고의과실은 이제 직무집행은 끝났어. 직무집행은 끝났고, 그 다음은 위법하게를 하게. 위법하게.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까지 했고, 위법하게야, 그지? 위법하게는 두 가지 봅니다, 그지? 주관적인 위법 요소, 주관적 요소를 보는 거지, 그지? 주관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는 거야?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는 뭘 보는가 하면 법령 위반의 의미를 보는 거지. 법령 위반의 의미. 예컨대 어떤 거? 행정규칙 위반은 법령 위반인가? 이런 거지, 그지? 행정규칙 위반은 법령 위반인가? 고의과실부터 보자. 고의하고 과실 중에 있잖아. 항상 논의의 중심에 서는 거는 뭘까? 고의일까? 과실일까? 과실입니다, 그지? 고의는 있지. 고의는 논의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입증은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 그제? 고의로 그랬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지 논의할 게 별로 없고 과실이 항상 논의가 됩니다, 그지? 과실은 뭐로 족한가 하면 추상적 경과실로 족하다, 이렇게. 추상적 경과실로 족하다.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말은 요거는 있잖아. 객관적 과실의 의미야. 객관적 과실 개념이야. 추상적 요 말이 객관적 과실 개념이야. 과실 개념은 객관적 과실 개념이 있고 주관적 과실 개념이 있어요. 주관적 과실이라는 말은 그 과실 행위자의 본인의 요소를 본단 말이야, 그죠? 이 사람이 있잖아. 평소에 주의가 깊은 사람인지. 과실, 그래. 법에서 과실은 있잖아. 과실은 풀어서 6자로 쓰면 뭐라고 쓰는가 하면 주의 의무 위반이야.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의를 다 해야 되는데 주의를 다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과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그런데 요 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 평소에 그 사람이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느슨한 사람인지 헐렁한 사람인지 이런 걸 판단한다면 이거는 주관적 과실 개념이 돼요. 근데 객관적 과실 개념은 주의를 있잖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말은 개별 품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차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을 수 있는 평균적인 주의 능력, 이런 걸 본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추상적 경과실, 객관적인 과실 개념은 뭡니까? 평균적 주의 능력을 본단 말이야, 그지? 주의 능력.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경과실이라는 거는 뭡니까? 가벼운 과실도 포함된다는 말이지, 그지?
경과실의 반대는 중과실이겠지. 그래서 추상적 경과실로 족하다, 그지? 이것은 객관적 과실 개념이다, 그지? 이런 거 알아둬야 돼, 그죠? 이게 중과실이 되면 사실 고의나 과실이라 그랬는데 요것이 갖는 가치는 있지. 가치는 중과실하고 되게 고의는 같은 수준의 어떤 해악을 갖는다고 봐.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있잖아,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지만. 근데 여기서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냥 국가배상은 성립하지만 가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이런 건 없거든요. 자, 그렇다, 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대위 책임설, 자기 책임설, 요건 짧게 설명하고 나중에 조금 길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요건 짧게 설명해. 대위 책임설이란 건 뭐야? 대위는 말 그대로 대신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자기 책임설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 가해 공무원의 주관적 과실, 주관적 요소. 가해 공무원이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떤 거하고 어울리게 이걸 알아야 돼. 대위 책임설에서 판단하게, 자기 책임설에서 판단하게. 자, 내가 힌트를 줍니다. 자기 책임설이 있잖아.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한 작은 가죽이야, 그지? 국가가 해야 되는 거를 뭡니까? 국가가 이렇게 큰 덩어리의 나무라면 요 작은 가지에 해당되는 게 공무원이야. 이건 국가, 이건 공무원이야. 그런 측면에서 요 가지가 한 잘못은 나무 전체가 직접 책임진다는 게 자기 책임설입니다. 대위 책임설은 국가하고 개인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것인데,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공무원 행위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준다는 말이야. 그러면 가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 고의나 과실이란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은 대위 책임설일까, 자기 책임설일까? 조금 어렵지. 자기 책임설이 있잖아. 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이 발생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준다, 이런 컨셉이야. 그래서 요거는 있지. 구체적인 주관적인 요소가 필요 없어요. 자기 책임설은 주관 요소가 필요 없어. 주관 요소가 필요 없어. 대위 책임설은 있잖아. 대신 책임져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해 공무원이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책임져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야 돼. 딴 건 잘 몰라도. 그래서 가해 공무원의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은 대위 책임설이다, 그지?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와, 이런 거. 사실 헌법하고 행정법에서 있잖아, 지배적인 학설의 이 내용이 달라요. 헌법에서는 어떤 게 지배적인 학설인가 하면 자기 책임설이야. 행정법에서는 대위 책임설이야. 좀 뭡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견해, 좀 기능적인 견해 보면 어떤 게 더 맞아요? 태준아, 네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되노? 대위 책임설이 훨씬 현실적이지, 그죠? 이거 조금 이상적인 측면이 있어, 자기 책임설은. 자, 개별 문제 봅니다. 고의과실에서 내가 안 읽은 부분이 있다. 고의과실 360페이지에 넷째 줄 보면은 여기서의 고의과실은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여기서의 고의과실은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것이고 국가 등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래 돼 있네, 그지?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책임과는 다르다. 사용자 책임은 뭡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거든, 그지? 따라서 국가가 공무원을 선임 감독하는데 게을리함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지? 법령 해석의 오류, 공무원의 과실. 국가 배상의 사유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령 해석입니다. 근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뭐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합니까? 법과
규칙에 따라서 직무를 집행합니다. 법령과 규칙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는가 하면 법령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나요. 법령을 적용하는 데서는, 규칙을 적용하는 데서 사고가 잘 나고 오류가 나기 마련이야. 자, 그래서 이런 판례 입장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있잖아,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그지? 직무에 관한 관계 법규 이해 부족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단 말이야?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과실이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 해석의 여지가 많아, 이 규정에 대해서 있잖아, 교과서를 찾아봐도 갑설, 얼설, 판례도 다르고 판례도 일관되어 있지 않고, 그지?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게 합당한 판단인지 나도 하기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견해가 다수인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해도 과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지? 예. 두 가지 있어요, 그지? 자기 직무와 관련되는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과실로 보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경우에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는 뭔가 있는가 하면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이야, 그지? 행정규칙은 법령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규칙은 법령이다, 아니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임소연, 행정규칙은 법령이 아니야. 행정규칙은 법령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 없어? 이 말하고 같은 거야.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규성이 없어요, 그죠? 없어. 예. 법규성이 없다는 말은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지? 행정규칙에 위반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예. 다만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의 문제가 또 발생하겠지. 뭐 법규성을 띠는 경우 여러 개 했잖아. 뭐 재량준칙의 경우, 뭐 그지, 법률 대위규칙, 법령 보충규칙 이런 거 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법규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말했지만,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그것에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다, 그지. 또 하나는 있잖아. 자, 그러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은 위법합니까? 재량권은 어떨 때 위법함이 발생합니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또 남용할 때, 그죠? 일탈 또는 남용할 때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재량을 일탈했어. 여기 판례 보니까, 그지? 재량이 일탈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재량권을 일탈하긴 했는데 뭡니까? 재량의 룰에 해당되는 행정규칙에는 따랐단 말이지, 그지? 재량의 룰을 정한 재량준칙에는 따랐는데 재량권을 일탈했어,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재량준칙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지? 좀 문제가 있는 재량준칙이라도 거기에 따른 것이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공무원은 전문적인 입법 해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재량준칙을 제정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재량준칙을 제정한, 그 문제가 되는 재량준칙을 제정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야지, 재량준칙을 따른 공무원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부분은 뭐 있는가 하면 과실의 객관화, 정형화, 경향 이런 거 보인다, 그지? 과실의 객관화, 정형화, 경향. 과실은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추상적 경과실이야. 이게 뭡니까? 객관적 과실로는 과실의 객관화 경향인 거지, 그지? 객관적 과실론.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조직과실이론을 가는 조직과실이론. 조직과실이론은 누구야? 과실을 저지른 일개인은 판단할 수 없지만
조직 그 자체가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지? 예, 시위를 합니다. 시위. 데모를 막 해, 여기서. 시청 앞에서. 그지? 그래서 경찰이 최루탄을 쐈어요. 최루탄. 그런데 최루탄을 맞고 누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쐈는지 몰라. 그 많은 경찰 중에 누군가 쐈는데. 그러면 누가 쐈는지는 모르지만 경찰한테서 그 최루탄이 나온 건 명백하니까 이 조직이 책임을 지라는 게 조직과실 이론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한열 열사, 그지? 네. 1988년도에 최루탄을 맞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연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인데 다니던 2학년 학생이었는데 최루탄 이래 쏴야 되거든. 이래 네? 이래 쏴야 되는데 최루탄 이래 쏴버렸어요. 최루탄도 이렇게 총기에다가 이렇게 달아 쏘거든. 그래서 퓨탁 떨어지면 팍 퍼져가지고 이제 체류 가스를 배출해서 그지 저기 하는 건데 바로 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에 박혀서 죽은 거지.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조직과실 이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형 추정의 원리. 일형 추정의 원리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원칙적으로 누가 집니까? 피해자가 집니다. 그런데 과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와 관련돼서 이미 입증된 사실 또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 있으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과실을 추정한다는 거지, 그지? 이거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도 쓰이고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런 추정의 원리도 있다는 거지. 즉 피해자 측이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한 손해임을 입증하면 공무원의 과실을 추정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국가가 반대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뭐 그런 거지. 위법성과 과실에 일어나 위법성하고 과실은 이렇게 뭡니까? 같이 간다는 거지, 그지? 이것도 이론이야.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위법 무과실. 요거는 우리 앞서 설명한 과실 책임 이론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이론을 점차 채용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법 무과실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에서의 위법 무과실 경향과 이렇게 합의라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의 의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그거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